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요, 부모님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그래야 착한 어린이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모두들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진리일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맨날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물어봤더니 선생님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화해를 시켜주셨는데요. 그래도 계속 괴롭혀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선생님이 싸우면 나쁜 어린이라고 해서 계속 참고만 있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들의 입에서요,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괴롭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들, 그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 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야. 그 친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널 계속 괴롭힐 거야. 왜? 그 친구는 널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처음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은 거거든. 널 괴롭히는 게 재밌고 네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았을 테고, 앞으로 그 친구가 널 계속 더 괴롭혀도 너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건 절대 안 된대.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감정을 건드리고 널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네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넌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아지는 거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때 그때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인 거야. 이 문제는 네 스스로 꼭 해결할 수 있길 바래. 널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말해도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랬더니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발로 확 차버릴 거라고. 그래서 이왕 때릴 거면 발로 차버리지 말고 코를 팍 때려주라고 했어요. 그게 더 확실할 거라고. 농담처럼 저의 진심을 이야기해버렸죠. 물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나쁜 거라고 저희는 배우면서 자라왔죠. 그리고 제 교육 철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가진 철학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요, 어렸을 때 주입받아온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본인이 멍청한 호구인지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지금 현재 본인이 힘든 이유를 착하다는 핑계로 위안 삼아버리죠. 착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복을 줄 수는 있지만 멍청한 호구에게 복을 줄 만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매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 아니면 개성이 뚜렷하고 철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은 올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복이 오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살던 세상과 지금 사는 세상에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보았던, 주변에서는 착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멍청한 호구인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본인의 주관 없이 주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남들이 두려워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본인의 주관과 어떤 생각 없이 주변에 휩쓸리면서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시키면서 이것이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고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버림받을 것,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스스로는 정신승리를 하죠. 이게 남들을 도운 거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도 할 생각이 없죠. 왜? 본인은 착하니까. 그리고 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본인이 힘들고 돈을 못 버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착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의 정신승리로 통해서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이 파는 제품은요 100만원짜리 제품인데요, 본인은 착해서 고객들에게 이거를 사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거면 일 때려치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본인이 파는 상품을 나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를 때려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을 파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호구들, 바보들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인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고요. 본인이 영업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본인이 납득하지 못한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건 네가 착한 게 아니라 너는 비즈니스 개념이 전혀 없는 거라고도 이야기해줬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과연 착한 걸까요? 아니면 멍청한 걸까요? 우리 모두는 이제 어엿한 성인들이잖아요. 본인의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되고요. 스스로 길을 찾고 미래를 만들어내야죠. 언제까지 착한 어린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들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기대 살려고 하고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본인의 무력함을 착한 사람이라고 포장하지는 말아야죠. 우리 이제는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멍청한 호구가 되는 것과 착한 사람 정도는 구분하면서 살자고요. 남들의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자신의 기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대방의 기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역시 당신을 생각했다면요, 그런 무리한 부탁조차 하지 않았을 테고요. 자신의 몸과 감정 정도는 스스로 지켜줘야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본인의 무력감, 순종, 복종, 희생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더 빛나게, 더 멋지게 만들어서 사랑받자고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명품을 만나고 싶으면 스스로 명품이 되어라. 이 말은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 변명과 자책이 아닌 이성적으로 반성을 하고요. 이걸 수정, 보완, 재실행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인터넷 창에요, 착한 어린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꼭 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것이 꼭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보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건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만들고요, 본인이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꼭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위치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억울한 일에 함께 분노해주고 동참해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현대사회의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더 이상은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 갇혀서요, 멍청한 호구와 착한 사람을 혼동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은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켜서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착하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비겁한 사람은 되지 않길 바래요. 자, 오늘은요, 착한 사람과 멍청한 호구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착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